자, 41번, 42번 지문인데 모의고사 41번, 42번은 지금 보시면 지문은 하나인데 문제는 두 개죠. 문제를 잠깐 먼저 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제목 문제죠, 일단. 제목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데 문맥상이라고 하는 건 주제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제문에서 벗어나는 단어를 찾아라. 요런 문제인데, 자, 두 문제 중에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당연히 이 두 번째 문제예요. 이 42번 문제를 정답률이 많이 낮습니다. 41번은 대부분 친구들이 잘 맞추고 정답률도 꽤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 42번 지문은 아이들이 많이 틀려요. 그건 왜 틀리냐면 주제문을 못 찾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문에 나오는 이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을 지금 쓱 봤을 때 기본 단어들인데 여기 빈칸에 이렇게 밑줄 친 것들 있죠. 이 단어들을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우리 살짝 보면 consider 뜻이 뭐라고 했지? consider 뜻이 뭔지 상하요? 생각하다라면 된다고 했지. 쌤이 think, believe, consider 세 개는 묶어서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고려하다 뜻이 있는데 그냥 생각하다. 알겠죠? 생각하다 혹은 간주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active, 제이야. active 무슨 뜻이지? 활동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적극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다 써놓는 게 좋아요. 활동적인, 적극적인. 여러분 positive 아시죠? positive. 동의어야. positive도 그 긍정적인 말고도 적극적인 뜻도 있다고 했죠. C번에 보시면 necessary 나오는데 이거 뜻이 뭘까? 윤재? 필요한. 자, 그 다음 지문도 가보면 D번이요. 자, D번은 이거 뭐지? simplistic. 신성아. 지나치게 단순한. 단순하죠, 단순한. 그죠? 지나치게 단순해. 단순한이에요. 2번은요. destiny. 운명. 이렇게 기본 단어들이니까 일단 우리가 주제문을 찾아볼 거예요. 41번과 42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주제문 찾는 거예요, 결국은. 자,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볼 건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쌤이 첫 문장에서 뭘 찾아내라고 했지, 항상? 글의 소재를 찾는 거예요. 뭐에 관한 이야기냐? 이거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첫 문장 또 보시면 이 since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죠. 우리 배웠던 거니까 기억을 좀 해보세요. since는 뜻이 두 가지인 거 기억을 하지. 어떻게 구별하자고 했죠, 쌤이? 어디를 보라고 했지? 어디를 봐라? since의 뜻이 때문인지 뭐뭐 이유로인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어요? 주절의 동사를 보라고 했어요. 주절의 동사 찾아보세요. 누구죠? 주절 동사 누구니? 진성아. 주절 동사. 크게. have believed죠. 지금 이 부분이 동사죠. 동사의 모양이 지금 무슨 시제로 되어 있니? 쓰세요. 여러분들은 현재 완료. 지금 주절의 동사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고요. 쌤은 여기서 한번 뜯어낼 거예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자, 주절 동사가 지금처럼 현재 완료가 와 있다면 since는 뜻을 뭘로 해석할 거예요? 뭐뭐부터. 뭐뭐 이후로도 있지만.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뭐뭐부터 또 세 가지로 적으시고. 지금처럼 주절의 동사가 현재 완료 시제일 경우에는 since를 우리 해석을 뭘로 했습니까? 방금 썼잖아. 뭐뭐 이후로, 뭐뭐부터, 뭐뭐 이래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만약 주절의 동사가 현재 완료가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니? 그땐 때문에였지. 구별하고 해야 돼.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since부터 다시 출발해 볼게요. since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절의 동사를 빠르게 찾아보면 돼. 주절의 동사를 지금 보니까 무슨 시제로 되어 있어서? 현재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since는 뭐뭐 이후로
뭐뭐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언제 이후로예요? The turn of 20th century인데 turn 뜻이 뭐야? 진성아 turn 돌리다 돌려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석할 거야? 20th century는 20세기인데 20세기 돌아. 그걸 한국말로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 그럼 20세기의 전환 이후로, 그럼 20세기 이후로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turn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해석을 못하겠으면 내용으로 보세요. 언제 이후로겠어요? 20세기 이후로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됐지? turn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전환이라고 알면 좋겠지만 그게 자신이 없다면 빼고 20세기만 보셔도 돼요. 그럼 다시 한번 해봐. 언제 이후로? 20세기 이후로. 자, we believed in 나왔습니다. 동사는 지금 believe in까지예요. believe in은 뭐뭐를 믿다의 뜻입니다. 정확히는 뭐뭐의 존재를 믿다인데 believe를 쓸 때랑 believe in을 쓸 때랑 조금 달라요. 자, 이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쌤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I believe you 하면 무슨 뜻이 뭐지? 난 널 믿어 이거지. 그런데 잘 들어. I believe in God 뜻이 뭘까요? 나는 신의 존재를 믿어 이런 뜻이거든. believe in은 이 뒤에 있는 걸 믿기는 믿는데 이 뒤에 있는 존재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I believe you 할 때는 너희들이 내 눈에 보이잖아. 그죠? 예를 들면 난 유령을 귀신 유령이지. 난 유령을 믿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유령 눈에 보여요? 뭘 쓸까? 이거죠. 이해되세요? I believe in God 마찬가지. 신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믿는 거잖아. 그래서 believe in을 썼다라는 건 물론 해석은 둘이 동일해요. 뭐뭐를 믿다로 해석을 하지만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완료 해석할 때 또 어떻게 하자고 했어? 뭐뭐 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지, 그지? 그럼 우리는 뭘 믿었어요? Genetic causes of diagnosis인데 이게 뭐지? 그대로 해석하면 진단의 유전적 이거 동사 아니지? 명사예요. 뭐야? 원인. 다시 한번 진단의 유전적 원인 색칠하시고 글의 소재입니다. 우리가 뭘 믿었냐잖아. 진단의 유전적 원인.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유전적 원인을 믿었죠. 그 다음 어떤 단어 눈에 띄세요? 하이픈. 쌤이 하이픈은 무슨 의미라고 얘기해줬니? 하이픈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명사와 얘기해봐요. 이거 알고 읽으라고 했잖아. 무슨 의미라고 했니? 동격. 나와야지 입으로. 수동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했다. 남의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예요. 명사하고 명사끼리만 같다고 했어. 그지? 그럼 끊으라고 했고 이 뒤에 이어질 수 있는 거 두 가지 얘기해봐. 분사 아니면 관계사절 왔겠죠. 잘 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독해할 때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요. 쌤 분사는 문법 문제 잘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봐봐. A theory called인데 얘가 동사겠어요? 아니겠지. 지금 우리가 명사하고 앞에 있는 명사하고 동격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Genetic causes 이게 뭐라고? 진단의 뭐라고? 유전적 원인 하고 하이픈 뒤에 있는 a theory 이게 뭐야? 이론이죠. 그런데 쌤이 끊었다고. 이 cold는 하는 일이 뭐겠어요? 과거분사로 와서 수식이겠지 구조가. 이게 왜 수식인지 쌤이 왜 수식으로 그렸는지 그냥 따라 그리는 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알아야 돼. 또 하나 기억해봐. 콜드 왔잖아. P평 썼잖아. 뒤에 어떤 거 나왔을까? 예측해 빨리. 그거 말고 나한테 배운 대로. 뒤에 명사 하나 왔겠지.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배웠잖아요. 지금 분사 중에 cold를 썼다라는 건 뒤에 명사가 몇 개 왔겠니? 분명 하나 왔을 거야. 해석은 뭐뭐라고 불리는, 그지? 그럼 뭐라고 불리는 이론이야? genetic determinism, 유전 결정론 색칠하시고. 자, genetic determinism이란 단어가 분명 뒤에 명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지? 이게 목적격 보어일 거야.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이 하이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하고 동격이야? genetic causes of diagnosis하고 theory하고 동격이지. 그런데 이 부분을 따로 떼봐. 뭐라고 불리는 이론? 다시 한 번 더. 유전 결정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이 바로 이거란 얘기지. 국어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글의 소재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딱 한 단어로 찝어내. 유전 결정론. 그렇지. 그게 소재야. 쌤 이런 얘기 했잖아. 하이픈이 나오면 동격인 거 이해했다고 했죠. 얘가 쉬운 단어일까? 얘가 쉬운 단어일까? 뒤에 거가 더 쉬운 단어일 거야. 그럼 뒤에 나온 단어가 theory인데 뭐라고 불리우는 이론이었어? 유전 결정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이라고 하면 진짜 핵심 소재는 누구야? 유전 결정론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 알아봐야 되고. 잘 봐봐봐. 내가 수동태를 한번 보여줘 볼게. He's called John. 무슨 뜻이야? 그는 존이라고 불린다지. 자, 잘 봐. 요거 이해가? 그가 존이라고 불린다는 얘기는 얘랑 같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죠. 너라는 아이가 상아라고 불려. 그러면 상아가 너지. 이해됐니? genetic determinism이라고 불리는 이론이라고 하면 진짜 핵심 소재는 누구라고 파악하면 되겠어? 이 cold라는 단어 뒤에 거. 이해했니? 해석은 되셨으면 이해하라고 했어요. 이 글의 핵심 소재를 첫 문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세 줄 중에 우리한테 중요한 단어는 딱 한 단어야. 이 세 줄 중에. 누구였지? 바로 genetic determinism이 글의 소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색칠하라고 했고 다시 한번 싹 지우고 정리할 건데 우리가 첫 문장에서 소재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에 관한 얘기야 그럼? 영어로 한 번 더 해봐. genetic determinism이죠. 이게 무슨 뜻이었어? 유전 결정론. 근데 유전 결정론이 뭘까? 한 번만 생각해봐. 유전 결정론이 뭘 것 같아요?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얘기지. 그게 유전자 결정론이야. 예를 들면 자기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부모가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 그럼 나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거의 100%. 그건 누구 때문이지? 유전이라는 거야, 그게. 그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유전 결정론이에요. 유전자가 결정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들어는 봤을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뭐에 관한 글이야? genetic determinism에 관한 얘기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재만 찾은 거죠. 이 소재를 가지고 옹호하는 글을 쓸 건지 비판하는 글을 쓸 건지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것도 없고 그냥 소재만 얘기한 거야. 이해된 거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머릿속에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주제를 찾아야 돼. 결국은 주제문을 찾아야 되는데 주제문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야? 바로 뭐에 관한 글인지 그거부터 찾아야 돼. 근데 이걸 빨리 찾을 수 있는 요령이 뭐냐? 이 cold란 단어를 잘 보면 된다 이거야. 뭐뭐라고 불리는 거 이거지. 우리 지난 시간 이런 것도 했어요. 기억할란지 모르겠네. What is called? 명사. 요거 기억나? 배운 거? 이거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제이에?
What is called 명사 이거 해석해봐. 뭐뭐라고 불리는 것. 쌤이 지금 왜 써줬냐면 theory라는 단어 지금 표현했죠. 여기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하이픈 뒤에다가. 그럼 what is called genetic determinism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지. 모양만 바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면 what is called 다음에 나오는 이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겠어? 이렇게 해도 소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called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돼요. 이 called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명사가 항상 소재구나. 알겠니? 이렇게 눈치채는 거야. 우리는 국어로 생각을 해야 돼, 결국은. 우린 지금 하는 게 독해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뭐에 관한 글이다? 유전 결정론. 유전 결정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under this model 어떻게 해석할까? 이 모델 아래에서. 이 모델이 뭔데? 이 모델이 뭔데? genetic determinism이죠. 유전 결정론이지. 그러니까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유전 결정론이에요. 그럼 유전 결정론 하에서는 our genes 주어져? 가로친 건 뺄게요. 우리 유전자가 are determined at birth. 어떻게 된대? at birth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태어나다예요? 아니지. 뭐였지? 크게 태어날 때. 이게 태어날 때예요. 그럼 태어날 때 결정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유전 결정론이라는 게 글의 소재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글에서는 설명을 한번 해준 겁니다. 유전 결정론이 뭐예요? 유전 결정론이 뭐예요? 유전자가 태어날 때 결정된다. 태어날 때 결정된다가 바로 genetic determinism이야. 이해되니? 그 다음 또 한 번. We are destined to 난데 지금 강조한 겁니다. 보이세요? 따옴표 들어간 거? 그럼 수거 하나 기억해보자. be destined to 부정사. 이거 뜻이 뭐였니? 무슨 뜻이었어요? 진성아? 단어 찾았다며? 데스틴 예정에 두다 정해져. 크게 할까? 예정에 두다 정해져. 여러분들이 단어를 모른다고 하면 어떤 단어를 찾아야겠니? 사전에선? 데스틴. 찾았어? 동사로? 네. 뭐라고 나와요? destined라고 찾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으로 찾았어? 네. 뭐라고 나온다고? 예정에 두다 정해지다. 자, 뭐뭐 할 운명이다 쓰세요.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비투형법을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기억합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운명으로 쓰는 것도 있었어요. 기억이 나야 될 거야.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비투형법 할 때 주어가 사람이라는 것도 얘기한 적 있죠. 기억해요? in hurry 뜻이 뭐였니? 상속받다, 물려받다죠. 그럼 잘 생각해봐. 태어날 때 앞문장에서 우리 유전자가 태어날 때 결정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모를까 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 할 운명이래? certain 나왔죠? certain 쌤이 얘기했을 거야. certain 뒤에 명사 나오면 해서 어떻게 하자? 뜻이 뭐다? 이거 하나하나 지금 다 막히면 안 되는데 내가 certain은 모양이 두 개라고 했을 거야. 뒤에 명사를 달고 오는 경우가 있고 안 달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때마다 해석의 뜻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 배웠을 건데 싹 까먹으면 안 돼. 아무라도 기억해봐.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 나 실망시키지 마, 더 이상. certain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certain 뜻이 뭐라고 했어요? 특정한. 내가 한정 형용사다, 서술 형용사다 이런 이름까지는 바라진 않는데, 응? 뒤에 명사가 달고 올 때 뜻이랑 명사 안 달고 올 때 certain의 뜻이랑 다르니까 제발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뒤에 이렇게 명사를 달고 나올 때 certain 뜻이 뭐예요? 특정한. 까먹지 마. 동요 얘기해봐. specific. 특정한이라는 뜻이니까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 certain이라는 단어가 뒤에 명사를 안 달고 오면 그땐 뜻이 뭐예요? I'm certain 뜻이 뭐겠니? 제이야. 확실한. 명사 안 달고 오면요. I'm certain, I'm sure 같은 의미라고 쓸 겁니다. 기억하죠? 그럼 다시 해봐. 우리는 뭐 할 운명이다? 특정한 질병을 상속받다보다는 물려받다가 좋겠지? 물려받을 운명이다. 해석되셨어요? 자, 뭐뭐 할 운명이다의 표현도 있고요. 하나 더 알려드리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의 표현도 기억하는 게 좋으니까.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표현도 기억을 하자.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의 뜻입니다. be supposed to.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하세요. We are supposed to inherit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inherit 단어 한번 꼭 기억해야겠지? 다시 한번 inherit 뜻이 뭐다? 뭐뭐를 상속받다 혹은 물려받다예요. 하다가 아닙니다. 받답니다. 그러면 특정한 질병을 물려받을 운명이다 라고 한 거지. 그 다음 여기 based on 뜻이 뭐라고 했니 내가? 뭐뭐를 근거로 하여, 기초로 하여라고 했고 쌤이 저 단어 나오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해요? 우리 독해할 때 여러 번 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based on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문장에서 핵심 단어가 될 거라고. 다시 한번 based on 뜻이 뭐라고요? 뭐뭐를 근거로 하여, 기초로 하여. 저 based on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으면 이 뒤에 있는 명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인식하고 의식하고 읽어야 합니다. 뭐를 근거로야? The misfortune of our DNA인데 DNA의 misfortune 뜻이 뭐니? 불행. 불운, 불행 이 뜻이에요. mischief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불행, 불운, misfortune 동의어예요. 그럼 우리 DNA에 뭐를? 불행, 불행을 근거로 하여 특정한 질병을 물려받을 운명이다. 그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 뭐 때문이란 얘기요? 뭐 때문에? DNA 때문에. 그치? DNA를 불행을 근거로 한다는 얘기는 뭐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니? DNA 때문에.
정리하세요. 써놓는 게 좋다. 듣지만 말고 써놓는 게 좋아. 그럼 뭐 때문에? 우리 DNA 때문에. 우리가 가진 DNA 때문에 특정한 질병을 물려받게 되어 있다라는 게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유전 결정론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면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쩌다 저쩌다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직은.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아직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고등 독해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절대로 풀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genetic determinism. 아까 우리가 읽었던 소재가 등장했죠. 그죠? doesn't consider the role of family background. family background가 뭐야? 가정 환경이죠. 여기까지만 해보자. 가정 환경. 가정 환경의 역할이죠. role. 가정 환경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또 누구의 역할? 트라우마. 이게 뭐죠? 정신적인 외상.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외상. habit. 습관의 역할. or. 병렬 구조인 거 보이세요? 그럼 쌤이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거든? 그럼 anything else부터 색칠해봐. anything else within the environment인데 구조 잘 보시면 anything else가 명사죠. 그죠? 뭐의 수식을 받았는지 지금 보면 within 품사가 뭔데? 전치사인 거 알지? 그럼 전치사 부의 수식을 받은 거잖아. 이렇게. 쌤이 전치사구는 기본 해석이 뭐라고 했니? 뭐뭐에 있는인데 within 들어갔으면 해서 어떻게 할까? 뭐뭐에 이내에. 이 within이 뭐뭐 이내라 뜻이지. 그럼 어디 이내에 있는? 환경 이내에 있는? 너무 어렵다. 환경 안에 있는. 더 좋지. 그럼 환경 안에 있는. 됐죠? 원래 within은 기본 해석이 뭐뭐의 이내에 있는인데 이게 기본 해석인데 이걸 좀 더 쉽게 만들면 뭐뭐 안에 있는이죠. within이라는 단어 이해가 되세요? 쌤 잠깐 봐봐. 내가 팔을 요렇게 휘둘러 보면 내 팔 안에 들어오는 범위가 within이야. 이해했어? 그 그림을 생각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온 within이야? 그럼 이 팔 원 밖에 있는 거 뭐라고 할까? within의 반대 단어 뭘 것 같아? 뭐라고 할까? 뭐뭐 밖에 하라는 단어. 뭐라고 할까요? out of야. within의 반대말은 out of예요. 그럼 만약에 out of the environment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환경 밖에 있는이지. 이해돼? 뭐 outside environment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봐. anything else부터. anything else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것 하세요. 그럼 어떤 것? 환경 안에 있는 것. 그럼 그것만 해석해봐. 유전 결정론은 뭘 고려하지 않아? 뭐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아요? 환경 안에 있는, 환경 이내에 있는 것들. 의 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색칠해봐. Genetic determinism doesn't consider the role of까지 색칠. 이어서 색칠할 건데 anything else부터 끝까지 색칠. 그럼 색칠한 부분만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럼 해석을 다시 해보자. 유전 결정론은 뭘 고려하지 않는다? 환경 안에 있는 것들을 환경 내외, 환경 안에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 왜 했을까? 왜 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니까? 이 얘기 왜 했을까? 너희들은
공부를 안 해. 내가 이게 왜 얘기하겠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인 것 같아? 공부해야 하라고. 그치? 지금 글의 소재는 유전자 결정론이에요.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모르겠는데, 뭔지는 알았잖아, 지금 위에서 읽어봤을 때. 근데 이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고려하지 않는다? 한 번 더. 환경 안에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 안 돼. 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린다고 했어.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무슨 짓을 한들 병에 걸린다는 얘기잖아.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유전자 결정론은 뭘 고려하지 않는답니까? 다시 한 번 더. 환경 안에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읽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유전 결정은 응? 안 좋다. 안 좋다? 좀 더. 좀 더 생각해봐. 평등하지. 어? 평등하지. 크게 평등하지. 평등? 평등이란 말이 왜 나와 지금 여기서?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너네가 색칠한 부분 해석을 잘 해봐. 생각 좀 해봐. 그리고 뭐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렇지, 그거예요. 뭐 해야 한다? 한 번 더 크게 해봐. 환경 안에 있는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그 얘기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전 질병론,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얘기를 그냥 꺼낸 게 아니야. 영어 지문은요, 한 지문이 보통 8개 혹은 10개 정도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지문이라는 게. 그럼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썼을까? 아니, 그냥 쓰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문장 한 문장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야. 중등하고 달라요. 쌤 말했잖아. 중3 때까지도, 중3 졸업할 때까지도 이런 지문이 안 나와, 교과서에. 그런데 불과 몇 달만 딱 지나면 이런 게 나와.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되든 안 되든 읽고 생각해 보라고.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귀찮아하는 거 읽고 생각하라고. 고1 정도 수준의 지문이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정도면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1 수준, 고3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 고3 수준은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더 꽁꽁 숨어 있고 감춰져 있어요. 그때 가서는 어떡할 건데? 제발 내가 얘기해 줄 때 하세요.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일절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봐봐.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나 지금 빨리빨리 안 하잖아. Genetic determinism 뜻이 뭐였어요? 소재지. 유전 결정론은 뭘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환경 안에 있는 anything else는 정확히 하면 그 밖에 다른 것들이거든. 근데 그냥 쌤이 겉들였잖아. 더 쉽게 하려고. 그럼 환경 안에 있는 것들의 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 뜻이겠죠. 읽어보니까 이게 장점 같아, 단점 같아? 단점이잖아요. 그럼 바꿔보면 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라고 했지. 기억나? 그럼 마이너스 냄새가 나니까 이걸 플러스로 바꿔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럼 뭐 해야 한다? 뭘 고려해야 한다? 환경 안에 있는 것들. 그럼 환경적인 요인 이해돼? 환경이 영어로 뭐였어? environment가 환경이었죠. 그럼 environmental
factors은 무슨 뜻이 되니? factor 뜻이 뭐야? 요인, 요소. element 무슨 뜻이에요? 동의어예요. 쌤 이렇게 써놓으면 뜻이 뭐야 돼?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소. 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로 해석이 되죠, 이제. 이해되세요? 잘 봐. In this dynamic인데, dynamic 뜻이 뭐였나요? dynamic, 진성아? 역동적. dynamic은 역동적인 형용사일까요? 앞에 this라는 지시 형용사가 붙었어. 앞에 in이라는 건 전치사고, 그럼 품사가 뭘까? dynamic이. 명사로. 명사일 거예요. 명사로 찾았어요? 네. 뭐라고 나와? 역학. 동력. 역학. 역학. 그러면 in this dynamic 어떻게 해석할까? 해봐. 이 역학. 이 역학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 역학이 뭐였을까? 찾아봐. 아까 디스 모델이 뭐였나요? 유전 결정론. 이게 뭘까? This dynamic. 해석은 했잖아. 이러한 역학에서. 그지? 이러한 역학이 뭔데? 유전 결정론에서. 지금 단어만 바뀌었을 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응? 아까 우리 언더 가지고 얘기했고 인 가지고 얘기하지만요. 지금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 찾으셔야 돼. 그냥 단어 가지고 해석만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바보가 돼 너희들은. 읽고도 저게 뭔 말이지? 생각도 못하고 답을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럼 1등급을 어떻게 받겠니? 대학을 어떻게 가시려고요? In this dynamic 뜻이 뭐였어? 이 역학. 이러한 역학에서 라고 해석할 거지만 이러한 역학이 뭐라고 했죠? 여기서 내용상 유전 결정론. 그럼 유전 결정론에서는 이라고 해석을 바꿔보자. 유전 결정론에서는 we are not active participant. active 뜻이 뭐였지? 활동적인, 뭐 적극적인. 그럼 우리는 뭐가 아니랍니까? 어디에서? In our own health and wellness인데 wellness 뜻이 뭐였니? 건강. 건강도 있고 안녕도 있는데 앞에 health 있으니까요. 안녕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자신의 our own이니까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서 뭐가 아니래?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랍니다. 그럼 확실하게 마이너스로 얘기한 거지.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서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위에서 이미 얘기했어.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참여자가 돼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되지. 그래, 환경 안에 있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뭐에 관한 글이었죠? 유전 결정론에 관한 글인데 유전 결정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잖아. 유전자에서 이미 결정 끝나버렸는데 내용이 이해되셔요? 근데 그 유전적 결정론의 맹점이 뭐였냐? 뭐였죠?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맹점이었거든. 그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아니래?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근데 과연 그럴까? 이거죠. Why would we be?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왜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없는가? 이거예요. If something is predetermined 나왔는데 자, predetermined 별표
여러분들이 determine이라는 단어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뜻 두 가지로 기억해야지. 진성아? determine. 결정하다. 또 하나 더. 난 또 두 가지 알려줬어. determine. 뭐였지? 결심하다. 결정하다도 있고 결심하다도 있죠. 굳은 결심하다라고. 근데 여기 determine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풀이라는 단어가 붙인 거예요. 이렇게. 진성아, 어휘습강 들었잖아. 풀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무슨 의미니? 크게 해라. 미리. 앞선이란 뜻이에요. 그럼 predetermine은 뜻이 뭐겠어? 미리 결정하다겠지. 이렇게 하면. 이해되세요? 이래서 어원을 알아야 돼. 응?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봐봐. 만약 something, 무언가가 is predetermined, 뭐하다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지금 잘 봐요. 잘 보세요. 이 물음표는 보이지?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했다. 영어는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도 합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 대답한 거. 그 대답한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if로 시작했죠? 그 다음 주절의 문장 살짝 보세요. 주절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생겼니? It is not necessary to look at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무슨 구조로 보이세요? 그렇지. 가주어, 진주어 보이죠? 좋아. 여러분들 눈에 이게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라고 보였고 necessary까지 나왔어요. 무슨 문장일까? 주제문입니다. 어딜 봐도 주제문입니다. 그럼 주절의 문장이 핵심 문장이란 얘기지. 그럼 잘 봐봐. 만약 무언가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something 주어 is predetermined 동사 표시하시면 돼요. 만약 무언가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it's not necessary to look at anything 나는데 beyond는 뜻이 뭐죠? 뭐뭐를 넘어서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고 쓰세요, 여러분들은. 그럼 beyond 명사 뜻이 뭐야? 뭐뭐를 넘어서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 표현은 꼭 기억해놔. 독해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자, beyond 명사 뜻이 뭐라고요? 뭐뭐를 넘어서라는 뜻이야. 전치사고요, beyond는. 그럼 뭐를 넘어서? 우리의 DNA를 넘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야? 낫이 들어갔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anything은 것이라고 하면 되는데 어떤 것이겠어? 우리 DNA를 넘어서는 것. 넘어선다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이거 해석 잘 해봐야 돼. 쌤이 아까 within 얘기해줬잖아요. 응? 요 단어를 힌트로 잡아봐. 그렇지. 우리 DNA 밖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 DNA를 넘어서는 것들이라는 건 DNA의 범주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바운더리 범주 안에 있는 게 within이라면 beyond는 이 범주를 어떻게 하겠어? 넘어간다는 얘기지. 즉 DNA의 범주 밖에 넘어 있는 것. DNA 범주 넘어서 밖에 있는 것들이지. 이거 의미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anything beyond our DNA는 우리의 DNA라는 범주 밖에 있는 것들이죠. 이 밖에 있는 것들, DNA를 넘어서는 것들은 뭐하다?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이거잖아. 볼 필요 없다는 거잖아. 만약 무언가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 DNA를 넘어서는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예요. 해석됐어요? 됐나요? 미리 결정되어 있을까요? 너희들의 의견을 물은 게 아니야. 지금 위에 내용을 잘 생각해. 이미 나왔어.
독해는요,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위에 내용에서 찾으셔야 돼요. 위에서 뭐라고 했지? 우리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뭐라고 했냐고. 유전자 결정. 그러니까 소재는 얘기했고, 이 유전자 결정론에서는 우리가 뭐가 될 수 없다고 했냐 아까. 이대로 하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어찌할 수 없다 이 얘기라며. DNA에서 너는 50세의 나이에 죽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그 나이에 죽어야 돼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의미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러분 받아들일 거예요? 아, 나는 50세에 죽을 운명이구나 하고 그냥 손 놓을 겁니까? 아니죠. 지금 내용에서 뭐라고 했지? 뭐를 놓쳤다고 했냐 아까 위에서? 뭐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니? 환경 안에 있는 것들.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뭐가 된다고 했니?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잖아. 그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암 환자들이 암에 걸렸다가 하면 어디 가서 살려고 해? 도시에서? 아니면 외곽에서? 공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죠? 왜 그럴까? 뭐가 중요해졌을까 그때부터?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할까?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 사는 곳,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럼 if라는 문장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리 결정되어 있을까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야.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t is not necessary 문장에서 not을 빼봐요. 그럼 빼보고 뒤집어서 해석해봐요. 뭐 하는 것이 필요할까? 우리 DNA를 넘어서는, 즉 밖에 있는 것들, 우리 DNA 밖에 있는 것들을 look at, 고려들 해석하면 딱 좋겠지? 아까 앞에서 consider 나왔었으니까. 그쵸? 그럼 다시 해석해봐. not을 빼고. 뭐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DNA 밖에 있는 것들을, 그 밖에 있는 것들이 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anything else within the environment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anything beyond our DNA예요. 그 둘이 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색칠해놔. within. 자, anything else within the environment 아까 색칠했죠? 이거랑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 anything beyond our DNA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anything부터 여러분 색칠했던 것들을 여기로 데려와봐. 응? 요걸 요렇게 바꿔. 요렇게 바꿔봐 니들이. 그럼 해석 다시 해봐. not을 빼보고. 그러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 It is necessary to 부정사.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가주어겠죠? 진주어겠죠? necessary 들어가서 이런 구조가 나오면 내가 무슨 문장이라고 했니 이거? 주제문이요. to 부정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 얘밖에 없을까? 아니 많어. 쌤이 주제문처럼 생긴 거 단어들 얘기 많이 했습니다. necessary 밖에 없겠어요? 모두 있겠니? vital, essential, significant, imperative. 이 정도만 써볼게 일단. important 할까요?
다 무슨 뜻이겠어? 주제문이란 얘기야 이거. 중대한 중요한이잖아. 그지? 중대한 중요한이야. 다 전부 다 중대한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necessary가 투부정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를 좀 해봐 얘들아. 투부정사하는 것이 필요하대. 너희가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란 뭐 한다는 얘기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 뭐 하라는 얘기일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이렇게 나온 주제문. 그럼 뒤집어 보라고. 만약 무언가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not necessary 했으면 얘 마이너스로 바꿔. 이거 긍정문이지. 마이너스로 바꿔. 얘는 마이너스였지. 플러스로 바꿔. 그러면 되잖아. 뒤집어 봐. 그럼 만약 무언가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중요하겠냐고. DNA 밖에 있는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 DNA 밖에 있는 것들을 아까서 뭐라고 했다고? 환경적인 요인. 그럼 다시 해석해봐. 여기 뒤에 있는 주절만. 그게 주제문이니까. 뭐가 중요하다?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주제문이야. 이걸 읽으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은 거 알아. 그러니까 연습시키는 거잖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절대 못 쳤습니다. 나한테 이 문장이 가조, 진조 문장으로 쓰인 주제문이라는 형태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알아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낫이 들어갔네? 그럼 반대로 해석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잘 봐. 물음표 뒷문장이야. 영어는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기억했지? 그럼 물음표를 기준으로 뒷문장이 중요하겠다 의식하고 읽는 거야. 그 다음 읽어보니까 if부터 컴마까지 부사절이죠. 접주동. 주절 보니까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럼 너희가 얘기해봐. 뭐가 더 중요할까? 부사절이, 주절이? 주절이. 그렇지. 그럼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무언가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알겠어요? 유전자에 의해서 미리 결정된 게 아니야. 모든 게 다 결정된 건 아니야.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유전자가 모든 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유전자를 넘어서는 것. 그게 뭐야? 위에서 이미 얘기했어. 힌트. 뭐였어? 환경적인 요인. 그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문 나옵니까? 되세요? 이게 돼야 돼.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건데 지금 다음 문장 벗이 들어갔거든? 그 다음 문장은 또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뭘 연습해야 되냐면 처음 문장 시작할 때부터 지금 쌤이 읽어준 데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읽으세요. 그래서 읽어 내려가시면서 생각해봐.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내려가면서 얘가 대체 나한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걸 자꾸 생각해봐야 돼. 독해는요. 100문제, 200문제 푸는 게 의미 없어요. 내가 100지문, 200지문을 읽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내 실력 향상에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지문을 읽더라도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시고 그 다음 그 내용이 이 문장들이 나한테 지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중등 독해랑 고등 독해의 차이야. 매우 큰 차이거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국의 목적은 대학 아닙니까? 그죠? 고등에서 내신 잘 따야 될 거 아닙니까? 1등급 따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하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안타까워요. 안 가르쳐 주잖아, 솔직히. 그지? 그냥 가조 진전을 가르쳐 줄 수 있지. 그게 주제문이다.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중3 졸업할 때까지도 들을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고등한다? 나중에 여러분 매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똑같은 학년인데 매우 쉽게 다 풀고 정답도 높고 점수도 잘 나오고 왜 그럴까 이거지. 물론 국어적인 감이 뛰어난 친구들은 배우지 않았어도 눈치챌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몇 없어요. 네이티브 수준으로 영어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분석해야 돼. 여러분 문법 왜 나한테 철저하게 배워요? 독해를 해석하는 도구예요. 그 도구가 없는데 독해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문법부터 먼저 빠르게 내 걸로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은 어휘 신경 쓰셔야 되고 문법과 어휘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독해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의미가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면서 읽으려고 하셔야 돼요. 처음엔 어렵고 힘든데 어느 순간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거야. 여러분들 처음에 문법 배울 때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때? 할만하잖아. 익숙해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 올해 1년을 해야 된다고. 1년 잡아야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 해분밖에 안 했으니까요. 이런 걸 적어도 10회분은 해봐야 됩니다. 내년 되기 전까지. 근데 1차 시, 2차 시, 3차 시 할 때마다 똑같진 않을 거고 조금씩 그래 여러분들이 독해보는 눈이 생겨나실 거예요. 다음에 할 때는 쌤이 이런 거 굳이 써주지 않아도 주제문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입에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복습해야 한다. 근데 그 복습이란 거 어떻게 한다? 눈으로 보면 안 돼. 절대 눈으로 봐서는 안 돼. 대부분 아이들은 눈으로 보거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문법이 잡혔죠? 어느 정도 잡죠? 그 비결이 뭘 것 같아? 진성아. 써본 거야. 그죠? 써보면 내 거 돼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효율 따지지 말라고 했죠? 효율을 따지는 건 나중에 고3쯤 됐을 때 그 수준까지 올라가시면 그땐 효율 따져도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내려가시고 이렇게 문장을 바꿔내거나 단어를 바꿔내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하냐? 선생님이 보여준 방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행간에 숨어진 메시지를 저렇게 찾아내시는구나. 그대로 선생님이 눈길 위에를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눈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다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학원 다니고 영어 수업 들었고 한 게 이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돼버려요.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인서울 4년제 대학을 가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쌤이 얘기했죠.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우린 1등급이 필수입니다. 1등은 몇 프로라고 했어? 4%. 전교 몇 등이야? 10등 이내야. 우린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요.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지방대 갈 거다라고 하면은 뭐 그건 상관없겠지만 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인서울 4년제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가르치고 있어요. 꼭 서울대, 연대, 고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어본 대학이라 하면 중앙대, 건대,
뭐 한양대 이런 대학들 있죠. 그 수준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1등급 나오고 다른 과목까지 등급이 잘 나온다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건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영어를 1등급을 따놓고 보자. 전교에서 1등급 4% 안에 들어가 보고 보자. 아시겠어요? 그게 먼저야. 그냥 중간고사 점수 몇 점 나왔고 기말고사 몇 점 나왔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그걸 기뻐하면 안 돼요. 진짜는 고등부터 시작이야.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데 위에 첫 문장부터 쌤이 지금 수업을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하세요. 제일 첫 문장에 since부터 쌤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쌤이 since를 보자마자 해석을 했나? 아니죠. 어떻게 했죠? 주절의 동사를 빠르게 찾았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보라는 얘기예요. 아, since를 내가 해석을 하려면 since만 봐서 모를 거니까 주절의 동사를 눈길로 눈알을 싹 돌려서 빨리 보는 거야. 그래서 주절 동사를 확인해 봤더니 we believed야. 이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번만 쳐다보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럼 since는 뭐뭐 이후로 맞네. 그 20세기 이후로 되잖아. turn, 저거 해석 어떡하지? 안 해도 됩니다. turn이라는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셨고 어떻게 해석했고 소재는 어떻게 끄집어냈고 문장 구조를 어떻게 보셨는지 하이픈 같은 거 어떻게 봤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cold라는 단어 뒤에 나온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있죠. 내 걸로 만드세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하나하나를 다 내 걸로 만드세요. 그럼 1등급 됩니다. 알겠죠? 꼭 하세요.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할게요.